없을 경우에는 코칭의 기술이 없을 경우에 아까 이제 박상 코치님도 질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고객을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을 과학이라고 본다면 코치의 의식이라는 거는 좀 거창한 표현이긴 하지만 예술, 또 한편으로는 코치로서의 이제 의식이 좀 더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코치들에게 의식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거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많이 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고, 그래서 이 과정의 이름도 그냥 5R 코칭 이렇게 쓰다가 리더십이라는 거를 집어넣어서 5R 코칭 리더십 이렇게 좀 자료를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그 4매트릭스라는 그 방식을 활용한 건데요. 4개의 그 매트 있죠. 이렇게 동그란 매트 보시면 되는데, 이제 why, what, how, so what 이라는 4가지의 매트가 있는 거예요. 바닥에 까는 매트. 이게 어떤 개인의 학습 시스템을 착안한 거예요. 시스템. 그래서 사람들을 살피기 왜 필요한 거냐, 왜 있어야 되는 거냐, 그게 도대체 왜 우리한테 줄 건데요. why. 왜 코칭이 필요하냐면요, 이 4가지를 보시면 돼요. 4가지에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맨 왼쪽에 이제 계단을 오르는, 계단인가요? 화살표 오르는 그림 있죠? 왜 코칭이 필요하냐면요, 성과 때문에 그래요. 결과. 성과를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코칭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다른 사람과 얼마나 잘 연결될 수 있는가, 감성지능 때문에 그렇거든요. 감성지능 때문에 코칭이 필요하고요.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세 번째는 결국은 이게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해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칭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주는, 코칭에서 독특하게 이루어진 환경들이 있거든요. 후원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후원 환경을 위해서 코칭이 어떤 조직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 집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성과를 내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지 된다 생각합니다. 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 사람이 얘를 이제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길 때 이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겨도 안 가요. 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점점 막 내가 일로 나가려면 사람들이 막 일로 몰려 들어가지고 방패막이가 되어지고 이런 거죠. 근데 탁월한 인재들은 돈 때문에 별로 안 움직여요. 본인들도 알아. 자기의 어떤 금전적 가치를 알죠. 그래서 이미 그게 자기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뭐를 가지고 그런 탁월한 사람들을 움직여야 되느냐? 비전, 가치.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이런 문화다라는 이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행동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니까. 시킨 대로 뭔가 달라지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외에 코칭이 없었더니 다시 원상복귀 거의 했더니 트레이닝된 상태에서 그 상태의 행동들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트레이닝을 받았다는 거는 다르게 행동하게 이제 배운 거거든요. 그럼 하던 대로 안 하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는 구간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 기간을 지나면 엄청난 이제 결과물들을 내는, 즐거워하는 거, 자유롭게 하는 거, 친구랑 하는 거, 원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어떤 과목으로 배울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어떻게 보면 그냥 살면서 어떤 경험에 의해서 터득하거나 배우는 것들인 거죠. 그런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인 우리의 스킬들이 결국은 성취를 이뤄내는 거죠. 코칭은 그런 기술이에요. 네.
완전히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을 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인간을 얼마나 더 이해하는가, 깊이 이해하는가, 혹은 어떤 사람의 마음의 변화, 움직임,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더 이해하는가. 그러면 리더십, 그러니까 5R 리더십이라고 했는데 리더십의 유형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로 갈수록 시대마다 필요한 리더십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앞에 유형으로 움직이지 않아. 누가 시켜서 움직이지 않고 나처럼 해라고 해도 하지 않고 가르침도 선택적으로 들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리더십 근로자들한테 어떨 때 동기부여가 되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매니저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매니저들은 좋은 임금을 주면, 일단 임금이 좋으면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가 직업적인 안정성이 있다면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승진의 기회가 있다면은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근데 실제 인플로이들이 대답한 거는 그 세 가지는 다 4위, 5위, 7위 다 중간에 밖에 기록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동기부여가 크진 않은 거죠. 반면에 매니저들은, 그러니까 리더라고 보여줬죠. 리더 어프리시에이션, 평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평가, 약간 인정인 거죠. 인정해주는 거. 그 다음에 태도에 대한 이해, 존중해주는 거죠.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이게 퍼센트 이런 건 답은 당연히 없지만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너무 안 쓰고, 만약에 난 명령 같은 거 절대 안 해. 그럼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명령을 한 20% 정도 써볼까? 그럼 어떻게 될까? 일부러 아이들한테 명령을 좀 해보고, 어떨 때는 빠르게 정리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네네. 그리고 내가 영웅처럼 나처럼 나는 이렇게 나 같으면 이렇게 뒀겠네 라고 이제 영웅처럼 하는 건데, 그렇게 네네. 안 하는 스타일인데 한번 그렇게 해보고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된다는 거, 성장을 한다는 거, 그리고 것 중에 하나는 감정을 얼마나 내가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핵심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자기 개발과 관련된 것들이 리더십 개발도 그렇고 굉장히 지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두뇌적인 것들, 그래서 어떤 방법적인 것, 그러니까 사고를 한다는 게 거의 다 방법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리더십 개발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조직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또 뭐 개인의 가치들을 이해하고 조직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들과 역동을 이해하고, 다 뭐냐면 계속 사고의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를 더 코치로서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의 의식을 개발할 것인가, 더 확장시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사고 개발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내 감정이라는 영역을 더 잘 보살피고 더 얘를 개발시킬 것인가, 또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의식을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이가 좀 필요합니다. 종이는 첫 번째 뭐를 적으시냐면 1번 갈등이라고 적으시고, 요즘에 있었던 갈등 아니면 해결하고 싶은 문제, 이걸 하나 아무거나 적어보세요. 제가 막 화를 내요. 저는 기여한 거일까요? 기대한 걸까요? 기대를 한 거예요. 기여를 한 게 아니에요. 억울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준 거를 내가 잊어버리는. 왜냐면 그거는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준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준 행위로 나는 이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한다. 이 사람이 나한테 10분의 1을 주던 100분의 1을 주던 그거에 땡평, 그거를 경험했던 것 같아. 그냥 여러 번. 내가 기대할 수도 있고 기여할 수도 있는데,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여만 했을 때 돌아오는 결과와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뭔가 했을 때 또 실망하고
막 이랬던 어떤 데이터가 조금씩 쌓이면서 완전히 내버린 것 같아요. 기대는 안 하는 게 낫죠. 기여만 하죠. 한데요, 불의를 행하면서 많은 겉으로 보이는 뭔가 성취 내지는 뭐 돈이나 뭔가를 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들 뒤에 있는 불안함과 공허함과 외로움들을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돈 펑펑 쓰면서 세상에 막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이렇게 조금만 속이면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힘들게 애써서 막 사냐 이렇게 막 떵떵거리면서 말도 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정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들의 양심의 소리가 들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살까? 아마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더 바깥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더 정신없이 몰아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더 큰 자극, 더 큰 뭔가를 그 바깥으로 뭔가 그 바깥에서 오는 소리와 이런 것들을 계속 채우지 않으면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은 끊임없이 위선적 컵에다가 소금 한 숟가락을 넣고 막 저으면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실 수 있죠. 한 숟갈? 한 숟가락. 한 숟갈 짜. 큰 스푼. 그럼 이제 좀 고통스럽겠죠, 마시는 게. 근데 만약에 커다란 연못에다가 한 숟가락을 또 동일한 한 숟가락을 넣고 저었어. 그리고 거기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어서 마셨어.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실 수 있죠. 마실 수 있는 거죠. 소금의 문제로 이해하기보다는 의식의 확장이라는 차원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나를 키우는 건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감정. 내 마음에 있는 거지. 내 마음의 감정. 받아들이는. 이걸 사고로 이해하시면 계속 헷갈리고 성장이 잘 안 일어나요. 사고로만 이해하시면. 결국은 감정이라는 애, 정서라는 애를 확장시켜야 되고 개발시켜야 되는구나. 이 관점으로 나아가시면 굉장히 빠르게 우리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고요.